안녕하세요. 책 읽는 친구들. 저는 책 읽고 싶은 은손입니다. 저번에 가지오 이시구로의 나를 보내지마를 읽고 너무 좋아서 이 작가의 책을 한 번 더 보고 싶다 생각이 든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는 클라라와 태양을 빌렸습니다. 제가 원래는 같은 작가의 책이나 장르를 연속으로 잘 보진 않아요. 왜냐하면 지겹잖아요. 이번에 세문전 읽었으면 그 다음에는 웬만하면 스릴러 소설이나 가벼운 책을 고릅니다. 물론 세문전 같은 고전 문학보다는 비교적 가벼운 마음으로 읽을 수 있는 책을 더 많이 고르긴 하거든요. 그러다가 좀 양심이 찔리면 그때 세문전 세계 문학 전집이죠. 그거를 가끔씩 빌립니다. 일단 이제 빌려놓고 나면 꼭 읽고 갖다 주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시간이 허락하는 한 꼭 다 읽으려고 합니다. 예전에는 욕심을 부려서 한 번에 3-4권씩 빌리고 그랬는데 너무 급하게 읽게 되는 것 같아서 요새는 1-2권씩 빌려요. 저도 책을 사고 싶긴 한데 경제적으로도 좀 그렇고 꼭 책을 사면 산 거는 안 보고 빌린 것만 보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보니까 헌책을 좋아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미 봐서 책 밑부분이 부푼 책 있죠. 귀퉁이가 막 다 모서리 다 달아서 둥그러지고 대충 넘겨도 한 장씩 잘 넘어가고 종이책 막 누래지고 막 다뤄도 될 것 같고 그렇다고 제가 막 책에 낙서하거나 막 다루지는 않고요. 제 책이 아니니까요. 아무튼 그런 책이 조금 더 읽었을 때 마음이 편하고 더 잘 눈에 들어오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빌린 클라라와 태양은 정말 그 전에 나를 보내지마를 읽고 제 마음이 고양돼서 충동적으로 빌린 게 맞습니다. 언제나 그렇듯이 아무 정보 없이 첫 장을 딱 펼쳐서 읽는데 이 세상에 나온 지 얼마 안 됐다고 하면서 매장 무슨 테이블 쪽에 있다고 하고 좀 적응되고 다른 쪽으로 가고 하는데 이게 무슨 뜻인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이제 나왔으면은 갓난아기가 태어난 건데 이해가 안 돼서 한 3-4번을 봤어요. 앞부분을. 제가 이런 식으로 처음 부분은 3-4번을 기본적으로 봐요. 어쩔 때는 100쪽까지 읽었는데 등장인물이 계속 새롭게 나오길래 점점 헷갈린 거예요. 그래서 처음부터 다시 읽은 적이 있어요. 이게 책 첫 부분을 좀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처음에 이해를 정확히 해놔야 그 뒷부분의 절정 부분에서 느끼게 되는 감동, 충격, 도파민 이런 게 정말 강하거든요. 이제 이게 갓난아이가 아니라 AF구나 라는 걸 알았고 클라라라는 AF가 조씨라는 몸이 약한 아이의 집으로 가면서 인간과 인공지능의 관계를 통해 사랑, 희생, 인간다움이 뭔지 알아가는 이야기예요. 주인공 클라라는 아이들의 친구가 되도록 만들어진 AF, 즉 인공지능 친구예요. 매장 진열창에서 인간들을 관찰하면서 자신을 데려갈 아이를 기다리던 클라라는 몸이 약한 소녀 조씨에게 선택이 돼요. 그래서 클라라가 조씨 집으로 가게 되는데 이 조씨 집으로 가게 되면서 자꾸 오블롱 하는 거예요. 오블롱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뭔지 몰라서 막 검색창에도 찾아보고 그랬는데 그 단어 자체의 뜻은 길쭉한 직사각형이나 타원형, 즉 가로보다 세로, 세로보다 가로가 더 긴 둥근 모양이라고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오블롱 수업, 조씨 어머니가 갑자기 오블롱을 귀에 대고 말하고 정확하게 노트북이나 핸드폰이라고 얘기를 안 하고 오블롱이라고 하더라고요.
계속 책 읽으면서 오블롱이 뭐지? 생각하고 제 친구 중에 미국이랑 유럽에 사는 친구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오블롱이 뭐냐고 물어보고 근데 끝까지 책에서는 이게 설명을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타원형이 긴 전자기기구나. 그런 모양의 전자기기구나 했어요. 그리고 또 궁금했던 게 클라라가 볼 때 어쩔 때는 그냥 클라라가 앞을 볼 때 있잖아요. 들판을 한 번에 쫙 보고 어쩔 때는 상자를 나뉘어져서 보잖아요. 그것도 처음에는 잉? 하면서 보다가 예를 들어서 상자의 불쾌한 누런빛이 감돌아서 마음속에 불안이 일었다. 같은 문장을 보고 감정이 색으로 나타나나? 생각하고 또 갑자기 어머니가 여러 상자로 나뉘어 보였다. 아버지가 친구의 아파트로 처음 들어왔을 때보다도 상자가 더 많았다. 몇 군데에서는 어머니가 눈을 가늘게 떴고 몇 군데에서는 커다랗게 뜨고 있었다. 어떤 상자는 나를 쳐다보는 안구 하나로 꽉 찼다. 그러니까 더 자세히 봐야 하거나 감정이 좀 세밀하게 표정으로 나타날 때 상자가 이렇게 나뉘어지고 그 수도 더 많아지더라고요. 그래서 뒤에서 릭이 잠행 데이터 수집 장비 때문에 멀리 가 있다고 하는 부분이 나오는데 이 잠행 데이터 수집 장비가 찾아보니까 주변 환경이나 사람의 행동을 조용히 관찰하고 정보를 모으는 장비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클라라가 특별한 통찰력과 관찰력이 뛰어난 이유구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뒷부분에서. 그리고 이거 말고 또 궁금했던 거. 자꾸 향상이라는 단어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정확히 처음에는 무슨 뜻인지 모르고 읽으면서 정말 한 300페이지 정도까지 읽었나? 이때까지 저는 정말 책이 정말 클라라랑 태양이네. 이렇게 끝나는 건 아니겠지, 설마? 정말 터무니없이 해가 부탁 들어주고 조씨가 병 낫고 끝나는 거 아니겠지? 그럼 정말 실망했을 거예요. 물론 재밌게는 읽었는데 그래도 그렇게 끝나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대박. 그런 거였어? 그러니까 초상화 때문에 알게 된 조씨 어머니의 계획. 정말 무섭습니다. 어쩐지 조씨 아버지 폴이 클라라를 차갑게 보더라니. 제가 이런 순간 때문에 소설을 봅니다. 아무리 앞부분이 지루하고 이해가 되지 않아도 되도록이면 장면 놓치지 않고 내용을 이해하고 넘어가려고 하고 이해가 안 되면은 막 찾아보거나 메모해 놓거나 그래야 이렇게 재밌는 부분이 나중에 나왔을 때 온전히 누릴 수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초상화가 그림이나 조각상이 아니라는 거. 어머니 너무 충격적입니다. 예, 너무 충격적이었고요. 그 향상이라는 단어가 그런 뜻인 줄은 정말 저는 생각 못 했거든요. 여러분은 생각하셨나요? 저는 전혀 생각 못 했고, 생각해보니까 너무 무서워요. 그래서 그제서야 이해가 되더라고요. 어머니가 막 릭 엄마한테 헬렌한테 후회해 헬렌? 릭한테 안 한 거 말이야 막 이랬잖아요. 그래서 도대체 뭘 안 한 거지? 했는데 릭이 향상을 안 한 거였고 조씨는 했다가 잘못돼서 부작용으로 병을 앓고 있는 거였어요. 그래서 클라라는 그 태양이 생명을 회복시키는 특별한 힘을 가지고 있다고 믿고 조씨를 살리기 위해서 자신만의 방식으로 헌신한 거였고요. 근데 이제 희생했을 때 클라라가 조금 저는 고장난 줄 알고 완전 시겁했잖아요. 고장난 거 아니야 얘?
그랬는데 다행히 그거는 아닌 것 같더라고요. 이렇게까지 희생했는데 나중에 조씨 어머니는 필요할 때는 아가야 아가야 할 땐 언제고 시간 흘러가지고 클라라가 더 이상 필요하지 않은 존재가 되니까 폐기장으로 보내고 말이야. 진짜 너무하지 않아요? 그 새로운 가정부 안 뽑고 클라라랑 그냥 같이 슬슬 집에서 청소하고 대화하고 하면 되지 않나? 조씨도 이제 없을 텐데 집에. 아니, 조씨 병 낫고 계속 클라라가 다락방에만 있잖아요. 왜 그러는 거야, 도대체? 아무리 그 친구 대신으로 온 인공지능이라고는 하지만, 그렇게 똑똑하고, 아픈 것도 아니고 로봇이니까. 청소 같이 하면서 대화도 하고 그러면 얼마나 좋아요? 아, 정말 너무해요. 마지막까지 폐기장에서 클라라는 조씨를 향한 애정과 기억을 간직한 채 자신의 삶을 정리하면서 막 되돌아보고 그러면서 끝나잖아요. 이 클라라와 태양은 큰 사건이 빵빵 터지면서 이어지는 그런 이야기라기보다는 클라라의 순수한 시선을 통해 인간이란 무엇인가를 천천히 성찰하게 만드는 작품이에요. 클라라가 이해한 사람들은 이런 문장이에요. 제가 또 적어놨거든요. 매장 쇼윈도에 디스플레이를 하는 것처럼 사람들도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기 위한 면을 마련해 놓으려 한다는 것. 또 그 순간이 지난 다음에 그런 일시적 모습에 중대한 의미를 부여할 필요는 없다는 것도 조금씩 이해하게 되었다. 또 저는 카발디 씨가 잘못된 곳을 찾았다고 생각해요. 아주 특별한 무언가가 분명히 있지만 조 씨 안에 있는 게 아니었어요. 조 씨를 사랑하는 사람들 안에 있었어요. 네. 잔잔한 SF 소설 찾으시면 가즈오 이시구로의 클라라와 태양 추천합니다.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책은 요겁니다. 아베 아키코 장편 소설 카푸네. 또 열심히 독서를 해보아요. 기어이 시간을 내서 화이팅!